맹사성의 강호 사시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강호라는 것은 자연이겠죠. 그렇다면 자연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룬 노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가가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뭐 할 때, 그렇지, 한가로운 생활을 할 때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다. 자, 자연을 벗삼아 사는 흥취와 함께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자연에 대한 것과 임금에 대한 것, 즉 자연, 강호가도와 그 다음에 충의, 정신을 잊지 않은 시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시조 중에도 사시가 계열 연시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 계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자,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까요? 강호에 봄이 드니 뭐가 드니? 봄, 봄이 왔어요. 이거네.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류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 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요게 일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뭐가 들어? 여름이 뭔데? 썸머.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라. 이 몸이 서늘해 옴도 역군은 이셨다. 잠깐 just in the moment. 자, 보니까 강호에 봄이 드니 불라불라하다. 이 몸이 불라불라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불라불라하다. 이 몸이 불라불라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어때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흐름이 똑같아요. 다음에는 당연히 가을이겠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있다. 소정의 금을 실어 흘리뛰어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그 다음에 그렇지, 윈터. 강호에 겨월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삿갓비기 쓰고 뉴욕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옴도 역군은 이셨다. 자, 여기까지 전체 4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강호 자연이고요. 대유법이 되겠다. 봄, 당연히 계절적 배경이죠.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때 뭐가 문제야? 흥. 자, 주체할 수 없는 흥취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화자의 정서가 왕창 집약된 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흥이 어떤 흥인데? 자, 그리고 보니까 이 흥을 어디서 여기서 뭐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코드예요.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탕료 개변에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서, 이거 오타다 그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좋겠다. 금리너 쏘가리가 안주로구나. 야, 죽이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결국 탕료 개변에 금리를 안주로 삼는 것은 어떤 뭐예요? 그렇죠. 소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까지 안빈낙도 내지는 안분지족. 솔직히 말해서 안빈낙도보다는 안분지족이 더 가깝다 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역군은, 즉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강호에서 느끼는 봄.
봄의 흥취. 이수로 가볼까요? 강호의 여름이 드니, 여름이에요. 자, 조선 15세기 중세국어에서 여름 그러면 열매죠? 요건 여름이 되겠습니다.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 초가집, 공간적 배경이고요. 일이 없대. 일이 없다는 건 뭐야? 한가한 거겠지 뭐. 자, 유신한 강파, 믿음이 있는 강의 파도가 보내는 것은 바람이래. 아, 잠깐. 바람이 신의가 있대요. 즉 자연과 하나가 된 삶. 무라 일체, 물심 일이여, 혼융 일체. 이렇게 되겠네요. 원래 여름은 어때요? 더워야죠. 아우 더워. 근데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어때? 서늘하죠. 그러니까 살만한 여름, 살기 어려운 여름. 살만한 여름이죠. 이렇게 살만한 여름을 준 것은 뭐 때문이야? 그렇지.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수. 초당에서 느끼는 여름날의 한가로움, 시원함.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가을이 뭡니까? 가을이죠. 계절적 배경이고요. 고기마다 살져 있대요. 야, 풍성풍성하네. 그죠? 풍성풍성해요. 풍요로운 삶이고요.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리 뛰어 더뎌두고, 더뎌는 던져야. 어떤 단어가 문제야? 흘리, 흐르게. 그렇지. 잘 흐르게. 뛰어 더뎌두고, 던져두고, 즉 흐르는 대로 던져주고, 뭐야? 인위적이지 않은 상태야.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무위자연, 내지는 유유자적. 이렇게 소위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삼수, 고기를 잡으며 소위를 하는 가을날의 여유로움. 사수, 강호의 겨울이 드니, 똑같아요. 계절적 배경이고요. 눈 깊이 자이 남다. 한마디로 뭐예요?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많이 내렸네. 춥겠다. 그지? 춥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았어. 그럼 추워 안 추워? 덜 춥겠죠? 누역은 도롱이에요.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누구의 은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 라고 하면서 소박한 생활 내지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 설경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겨울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코드, 흐름, 진행만 알고 있으면 내용은 그닥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계절적 배경 제시하고 그때 상황 모습, 그 상황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해놓고 역시 역군은 이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체 정리해볼까요? 연시조고요. 사시각의 연시조이다. 강호한정가이다. 한가로운 정서를 드러낸 노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시각의 연시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시각의 연시조의 특징이네요. 자, 일단은요, 어떻게 형성됐느냐. 고려 중기 이후 점차 고조되어 온 4대 부층의 강호 자연에 대한 관심과 도연명, 도잠이라고도 하죠. 도연명의 사시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그 한시에 영향을 받았다. 근본적으로 사계절에 순응하는 세계관이 있으며 조선 건국 후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자연스럽게 강호가도의 구현이 시에 녹아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시각의 연시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징을 본다면요, 사계절을 얘기하다 보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단형시조에 담기에는 무리가 따르더라. 그래서 한 제목 아래 여러 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를 썼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시각의 연시조는 연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또 연시조의 일반적 특성을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연합하여 한 제목 아래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개의 자연물 속에 내지하는 공통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일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반미를 쌀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런 한가로운 삶을 사는 거는 일반 평민은 어렵겠죠.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창작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 볼게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최초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황희정승이죠. 사시가라는 노래가 있고요. 이에 고산구곡가. 자, 네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사수가 되는데 사수를 2번 곱하기 위해서 8수에서 서사가 하나 있어요. 도입부. 그 다음에 어부사시가. 이때 어부는 진짜 생활하는 어부라기보다는 즐기는 어부, 양반이라고 보면 돼요. 전원에서의 사시가. 그 다음에 그 사시가를 따블로 하니까 8곡. 그 다음에 위백규의 농가. 근데 여기서 황희의 사시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빈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영상으로 내가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연자라는 교수님이 조선조, 연시조,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라는 논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우, 자연의 어떤 사계절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즐기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수씩 읊고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봄, 미치능이 전론한다. 그래서 한가하다. 여름, 초당에 일이 없다. 그래서 서늘하다. 가을, 고기마다 살져 있고 나는 이걸 가지고 소일을 한다. 겨울, 눈 깊이가 자이 남았고 그렇지만 춥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묶어서 전부 다 역구는 이셨다. 라고 함으로써 어떤 안분지족의 삶과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한가로운 생활, 그리고 임금의 은혜, 이걸 통한 유기적 충의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형식을 통일하여 시상을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시상 전개 방식이죠. 자, 강호의 블라블라가 되니 블라블라하다. 종장에서 이 몸이 블라블라한 것도 역군이셨다. 라고 초장과 종장에서 동일한 구조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무엇이 드니 이 부분이죠.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넣고 각 연의 중장에 따른 화자의 어떤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중장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종장에서는 역군은 이셨다로 임금의 은혜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통일성은 시적 화자의 어떤 조화로운 삶의 자세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사성의 강우 사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